안녕하세요. 빠브라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엔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가. 워낙에 정책금리 자체가 낮은 관계로 매월 늘어나는 대출 수위가 댐에 방류돼 있던 양을 훌쩍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니까 당연히 금리를 조일 수밖에 없는 건데, 역시 전달의 매수세는 다주택자가 움직인 게 아니라 실수요. 그러니까 젊은 층 중심으로 생애 최초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래 동선이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초기 진입 비용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금리 부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 이후에 엄청난 비용 증가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사정없이 스스로의 인생을 맷돌에 갈아 넣어야 할 판이니, 이 집값은 오르는 것 같아 보이고 이참에 막차 놓칠라 엄청난 조급함이 밀려 들어오면서 정책 대출 쪽으로 밀려들었는데, 이런 추세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8조에 이르는 대출 수익까지 이르는 막다른 길로 달려가니 당연히 대출 금리에 대한 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무주택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금리가 본격 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둘 다 절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16일부터 최대 0.4% 정도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두 달 스트레스 DSR을 9월 1일까지 연기한 것이 이런 정책 대출 금리에 대한 수요를 폭증하게 만들었던 원인이기도 한데, 결국 무섭게 몰려드는 추세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기존 선호도가 가장 높은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된 건데요. 기존 대출 관련 상품은 적용이 안 되고 신규로 대출을 일으킬 때 이 기준이 8월 16일, 이때부터 대출을 내는 차주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냥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바로바로 적용을 했으면 자동적으로 가산금리 적용이 된 거고, 대출 수위도 이렇게까지 급증하진 않았겠는데, 결국 스트레스 DSR 가동되기 전까지 거의 기록적인 폭주 양상을 보일 것 같으니까 일단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 금리를 서둘러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무튼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금리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대출 추세가 급격하게 쪼그라들 기미는 또 잘 보이지 않을 것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부동산 심리에서 무시 못하는 거죠. 아마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금리 무관하게 계속해서 대출 추이는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위기라는 체감적인 위험이 피부로 느껴지는 시점에야 멈출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탱크같이 밀어붙이는 대출 증가세, 거의 올라간 금리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심리는 기존 상반기 현장에서 느껴지는 집값 움직임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신호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매수세가 똘똘마리 결집 현상 보이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이번에는 벼락거지라는 말 들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맹렬한 행보를 보였었는데, 그만큼 너무 부품해진 상승 시그널이 확대가 된 결과 그러니 이것저것 따질 것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장세이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상승세는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기적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벌써부터 서울 매매가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 추세에 있고, 8월 거래량은 지지난달 6월, 7월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추세로 가기 시작을 한 건데, 결국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로 돌아섰던 사람들 중에 각성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유는 집값을 한 달 만에 1억을 올린 곳이 있을 정도로 집을 사려고 정신없이 서둘러서 대출을 땡기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 어렵게 받은 자금 가지고 현장 들어가 보니까 그려놓은 집값 수위보다 너무 집값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 그냥 광탈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건데 덜컥 겁이 나는 거라. 이 정도 수준에서 집을 마련하고 했던 그림이 다 틀어지게 된 건데, 야속해도 너무 야속할 정도로 약을 놀리듯 대출받은 수위에서 2배 정도 오른 집값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이거 잘못 몰리면 골로 가겠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는 얘기죠. 바로바로 손절에 들어가기 시작한 분위기가 8월부터 현장에서는 거의 라이브로 실시간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시장이 흡수, 거래량 7,000건, 서울 불꽃놀이 상승 반등의 화려한 등극은 곧바로 암흑으로 바뀔 가능성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실수요가 받쳐주던 거래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거의 알토란같이 메꿔줄 줄 알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겐 가격은 지존이죠. 이 지존의 위상이 본인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바로바로 돌아서는 게 매수세의 본질적인 동선인데 본격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아무튼 디딤돌, 버팀목까지 0.4% 정도 금리가 오른다는 것도 더욱 이런 움직임을 주춤하게 만드는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보름 뒤에 적용이 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도 이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계속해서 매매 가격 지수는 둔화 조짐 보이게 될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더라도 8월 추세가 아주 눈에 띄게 가라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 6월과 7월에서 보여줬던 추세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만큼 심리적인 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고 대출금리가 매수세를 주춤하게 하기보다는 역으로 대출 때문에 매집 수요가 폭증하던 탓에 집값이 말려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작아질 수밖에. 그러니 급격하게 거래량은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7월 거래량은 아마도 7,000건을 찍었던 전달 기록을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6월과 7월 두 달 천하로 끝나게 될 서울 집값 상승세의 결말을 고스란히 보여주게 되는 거래량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에선 국내 부동산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집값 오름세를 가늠하던 서울 신고가, 최고가 행렬들은 죄다 자작 인생이 될 가능성 높고 아무리 호가를 높여서 스스로 짝짝짝 자축의 박수와 행가를 쳐도 이게 추격 매수라는 전형적인 선순환적인 거래가 기계적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높여놓은 가격이 벽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꼼짝마 가격이 되는 건 이후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거든. 쓸쓸한 독도가 되는 건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적인 상징이라 외로운 거지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그냥 썩어가는 콘크리트 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다가 그동안 엄청난 자산 가치를 때려박고 자산 증식의 극대화를 일구려 했던 시도들 이젠 그대로 금융자산 시장의 대변화 속에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물줄기가 아니라 그냥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또랑이 될 수 있는 급변 사태의 금융자산 시장이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600선을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오름세가 지난밤 나스닥이 이동한 만큼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게 거의 살얼음판이라는 사실. 주목할 건 이번 주부터 개인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에요. 그나마 버텨주던 개인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중에는 아주 급변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을 보면 정말 소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거의 빈 소라 껍데기 같이 그 속에서 파도 소리만 윙윙 울리는 듯한 정말 껍데기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건 여전한 외국인 순매도세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11일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9일까지 증시에서 외국인이 팔아치운 거래액이 무려 3조 3천억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셀코리아가 진행 중에 있는데 8%가 폭락했던 지난주 월요일 블랙 먼데이 때는 하루 만에 1조 4천억을 팔아버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이게 복귀가 영영 어려운 게 자금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줘야 하는데 코리아와는 영영 이별할 기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암울한 불확실성과 비관적 변동성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아치면서 상당 시간 소용돌이 치면서 한국 증시 주변만 맴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선수들에 대한 유입이 반전에 가깝게 이루어져야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난망한 상태죠. 바이 코리아보다는 이제 셀 코리아 쪽을 완전히 돌아선 금융시장의 움직임. 절대적으로 부동산 쪽도 똑같은 추세죠. 이제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집값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매도세들이 패닉 셀링, 팔고 나가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몰릴 수 있는 쪽으로 기울어 갈 수 있는 것도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접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둘이 또이또이 같이 손에 손잡고 벽을 훌쩍 넘어서 가는 구도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미국은 대선 전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갈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 자금 결국 안심하고 한국 증시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아쇠는 미국 경기 침체가 한낱 신기루였다는 확실한 지표가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장담할 수 있는 현실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엄청난 경제 위기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위험도 아주 큰 상황. 민주당 후보 해리스는 이걸 염두에 두고 대통령 되면 연준 결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백업하는 포지션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 트럼프는 거의 절대적인 금리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듯 보여서 연준의 독립성은 또 많이 흔들릴 것으로도 보이고요. 이렇게 첨예한 반대되는 입장이 교차하고 있어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번 주 중에 미국 경기지표 발표가 되고 미국 증시가 또 한 차례 엄청난 변동성의 충격을 받게 된다면 한국의 셀코리아 행렬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호가불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격표 바꿔다는 일은 스스로 디스를 할 만큼 자제할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명분 있는 집값 올리기가 얼마나 명분이 없는, 아니 실익이 거의 없었던 일인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매도세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8월 하순으로 가는 시점에서는 아주 예리한 일들이 날이 선 것처럼 서로 간의 연계성을 다 잘라내듯이 뚝뚝 끊어져 나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증시에 대한 기대 떨어져 나가고 기술주 빅테크 실적 떨어져 나가고 금융시장의 여파가 한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 세력 떨어져 나가게 하고 결국 매수세가 겨우 붙었던 국내 부동산 시장도 실수요마저 떨어져 나가고 게다가 가격표 호가불장으로 붙여놓았던 것도 결국 떨어져 나가고 온통 예리하게 잘라놓은 파편들이 어지럽게 난무하는 금융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될 공산 크다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시중은행, 우리은행에서 350억 부당대출 건이 터져버려서 금감원이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이렇게 350억 부당대출이 부실로 이어졌을 거라는 소식도 나왔죠. 서민대출은 버팀목, 디딤돌부터 막는데 시중은행은 350억, 천문학적인 대출까지도 용인이 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거한 대출 일으키면 2조 원에 가까운 이자 수익을 거뒀던 은행만 극강의 수익을 땡기는 거지 개인은 그때부터 자기 소득 초과해버린 대출로 금융노예가 되는 건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인 것을 이런 사건들로 재차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은행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사회사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대출도 조심조심 가셔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결국엔 금리를 쪼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딤돌, 버팀목 금리 0.4% 인상. 이거 앞으로 대출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으로 더욱 빡빡해지고 증시에서도 여러 불안정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재차, 3차 충격파를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 높고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서 집값은 휘청거리게 될 연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빠란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